본인이 이렇게 전화를 해서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경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열이 많이 나거나 배가 아프거나 찢어져서 피가 많이 나는 것. 경증의 기준을 제시한 복지부 차관 말이 내내 논란이었는데요. 의사들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응급실이라고 하는 게 응급한 환자도 분명히 있지만 본인이 응급하다고 생각하는 환자도 있고요. 네. 응급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알고 봤더니 응급인 경우도 있고요. 상당히 다양한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체한 줄 알았는데 심근경색인 경우도 있고 두통인 줄 알았는데 뇌출혈인 경우도 있습니다. 의사들도 판단이 어려울 때가 있는데 차관의 이런 말은 무책임하다는 비판 여론이 거셌습니다. 그런데 야당뿐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날선 반응이 나왔는데요. 대통령에게 모든 게 괜찮을 거라고 보고한 데 대해 국민을 이토록 불안하게 만든 데 대해 정책을 수시로 바꿔서 정부의 신뢰도를 떨어뜨린 데 대해 막말과 실언으로 국민을 실망시킨 데 대해 그 밖에 있었던 수많은 일들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당사자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시기를 촉구합니다. 대통령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은 책임자는 스스로 물러나라는 거죠. 여당 지도부에서 나온 정면 비판이 이 흐름을 어떻게 바꿀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함께할 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김윤영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윤재관 조국혁신당 전략부원장, 김용남 전 개혁신당 정책위 의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본회의장에서 사진이 한 장 찍혔습니다. 당 의료개혁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인요한 최고위원인데 부탁한 환자 지금 수술 중 조금 늦었으면 죽을 뻔 너무 위험해서 수술해도 잘 살 수 있을지 걱정이야 라고 하자 인 위원장이 감사라고 답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답장을 한 것을 이제 두 가지 메시지를 선택해서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그 상황에서 찍힌 문자 메시지죠. 그래서 이게 요즘 응급실도 못 가고 또 아파도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해석들을 낳고 있단 말이에요. 김희정 의원님 이거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또 본회의장 핸드폰 사고구나 이라는 예. 생각이 또 들었고요. 그래서 이 들키지 않을 자신 없으면 보호 필름이라도 붙여라 이런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하도 본회의장에서 메시지 보고 이러다가 소위 체리따봉도 그때 나온 거 아닙니까? 네. 조심했어야 되는데 저 문자를 보고 많은 국민들이 아마 굉장히 허탈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요한 최고위원이 뭐 여러 가지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통령이 응급실 비상책이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 호기롭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정부에서는 뭐 비상 아니다, 뭐 붕괴 우려 없다. 대통령실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복지부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제 그런 상황들이 그들에겐 다 계획이 있었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럼 빽 있는 사람은 그냥 죽을 수도 있었는데 지금 문자가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수술 중이고 조금 늦었으면 죽을 뻔. 그러면은 부탁하지 못한 누군가는 늦어서 죽을 수도 있다는 뒤집어 보면 그런 말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뭐 본인은 그거 아니다. 수술을 부탁한 게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미 국민 눈에는 그렇게 비춰지는 것이고 더군다나 이분이 집권 여당의 의료개혁특위위원장이시잖아요. 그러면은 지금의 이 의료 붕괴, 의료 대란 사태를 정말 함께 책임져야 될 분이고 해법을 제시해야 될 그런 입장에서 본회의장에서 이런 문자를 이렇게 만천하에 공개가 된 것은 누가 봐도 부적절한 것이죠. 그래서 국회에 나와 있던 권익위원장에게 야당 의원들이 질문을 하니까 청탁금지법 위반될 수 있다, 소지가 있다 이렇게까지 답변한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네. 봐도 이건 부적절했고 이 정도로 안일하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만 정말 큰일 났구나 생각하고 위기감과 불안감이 커지고 정말 이러다 우리만 죽어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김영 의원님. 어쨌든 지금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은 나오고 있지만 당사자인 인요한 최고위원은 그런 맥락의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정한 청탁이나 부탁을 받아서 뭔가를 무리하게 해준 것은 아니다. 이런 입장이죠. 네, 아무래도 일단 시점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저런 문자가 나오면 충분히 국민들께서 오해가 아니라 충분히 이의 제기도 하실 수 있고 의혹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이제 인요한 의원이 그래서 바로 해명을 하셨는데요. 네. 일단 인요한 의원이
잘 아시다시피 원래 국회의원 되시기 전에 그 세브란스 병원 의사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뿐만 아니라 예전부터도 국회의원 되고 나서 이렇게 민원 전화가 굉장히 많았는데 본인이 국회의원 되고 나서부터는 병원 응급센터나 또는 병원 예약센터로 안내 전화를 계속 번호를 안내를 해주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번 환자 같은 경우도 절차대로 이미 수술이 다 잡혔던 환자였고 이 환자가 지나치게 불안해해서 지금 집도 않은 의사가 실력이 괜찮다는 걸 설명해주는 거였다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네. 부정한 청탁이나 어떤 특정한 이익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환자를 안심시키는 목적이었다는 설명을 하셨고요.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시점상 상당히 좋지 않은 시점에서 국민 여러분께 되게 상당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심정지 상태에서 발견된 20대 여성이 가까운 응급실을 가지 못해서 여전히 의식 불명 상태라는 또 새로운 사례들이 보도가 되고 있고요. 70대 남성은 계단에서 추락을 했는데 1시간 넘게 수술 가능한 병원을 수소문하다가 목숨을 잃는 일도 있었습니다. 30개월 아기의 또 안타까운 사연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윤재관 의원님, 네, 거의 매일 나오고 있어요. 네. 나라가 이렇게까지 추락할 수 있는지 2년 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2, 3년 전에 전 세계가 미중위의 전염병으로 앓고 있었을 때 가장 안전한 나라가 어느 나라였습니까?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많은 SOS를 받았던 적이 있었던 그런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는 나라입니다. 네. 그런데 2년, 3년 만에 이 나라가 절대로 아프면 안 되는 나라, 아프면 그냥 죽을 수 있는 나라, 이런 나라가 됐다는 사실에 국민들께서 정말 절망하시는 것 같고요. 아까 인용한 의원께서 그런 사정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100번 양보해서 이해하더라도 지금의 상황까지 몰고 가는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책임이 일정 정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의료특위위원장으로서. 그러면 그러한 해명하기 이전에 국민들께 노력하는 모습을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부끄럽게 생각하셔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에서 또 한 번 한동훈 위원장의 지금의 정치하는 행태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한동훈 위원장이 국민들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그리고 전국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이슈에 대해서 문제 제기는 많이 합니다. 그러나 다 치고 빠지고 치기만 하고 치고 빠지기 정치만 계속하고 있죠. 무엇이든 매듭을 짓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김종혁 최고위원께서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라라는 메시지를 날렸습니다마는 그 김종혁 최고위원은 지명직 최고위원 아닙니까? 한동훈 대표가 지명한 사람 아닙니까? 선출직도 아니죠. 그러면 이 정도 되면 한동훈 대표가 시켰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고 이 정도 된 상황이고 의료 공백 문제에 대해서 의료 장기 파행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했던 말이 있다면 오늘 같은 날은 본인이 얘기했어야죠. 네. 그러나 용산의 눈치 보느라고 얘기하지 못하고 한 번 얘기하다가 용산이 뭐라고 하면 깨갱하고 더 이상 얘기하지 않는 이런 치고 빠지기 정치, 알리바이 정치 이런 정치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의료도 더욱더 좀 골마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오늘 아침에 이제 국민의힘 안에서도 이른바 경질론, 책임론 이런 것들이 터져 나왔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에게 모든 게 괜찮을 거라고 보고한 데 대해 국민을 이토록 불안하게 만든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당사자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시기를 촉구합니다.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해야 될 것이 책임 있는 부처의 장인데 이러한 부분을 조정하고 해결하기보다는 굉장히 순간순간 잘못된 발언 등으로 갈등을 더 증폭시킨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임 부처의 장들은 물러나야 되지 않느냐. 저는 새 판을 짜줘야 된다. 네, 김용남 의원님. 책임을 통감하고 거치 결정을 해야 되는 사람 누구로 지칭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문구를 보면 김종혁 최고위원은 대통령에게 뭐 괜찮을 거라고 보고한 사람, 예. 아니면 나경원 의원은 부처의 장들 이렇게 표현을 했으니까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의 뭐 장차관이나 아니면 네. 대통령실의 보건의료 관련한 무슨 참모진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하는 것으로 들립니다만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 의료 대란 사태가 벌어진 거에 대해서는 의대 정원 2,000명 확대가 기폭제가 됐는데 그게 과연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차관이 의대 정원을 갑자기 내년부터 2,000명으로 대폭 증원해야 된다라고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거나 주장을 했을까요? 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사실은 이 사태에 대해서 가장 책임을 져야 되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분은 따로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게 여당 내에서 나오던 얘기다 보니까 정말 책임 있는 분한테 직접적인 책임 추궁은 못하고 네. 밑에 부처의 장들 아니면 뭐 대통령에게 보고를 잘못한 사람들 책임지고 물러나라 이런 식의 약간 돌아가는 우회하는 표현이 나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진짜가 누굴까요? 다들 아시잖아요. 예. 김윤영 의원님. 네. 결국 김윤형 부대변인께 제 발음이 좀 부정확했군요. 지금 장관 차관이 뭐 지금 표면적으로는 어쨌든 책임자로 보이는데 물러난다면 이 국면이 좀 바뀔 수 있을까요? 당내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일단 아무래도 일단 개혁이라는 것 자체가 개혁의 당사자,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결코 개혁을 추진하는 사람을 신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는 뭐 보건복지부가 장차관들이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 수도 있지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었다는 점입니다. 최근 1년 발생한 뭐 실언들로 인해서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발언을 했고 국민들은 불안했다고 하시는데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과정. 근데 그 과정이 충분한 설명이 없었던 점은 분명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 때문에 이런 개혁 장차관의 인사에 대해서 저희가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 대통령실이나 인사권자에게 건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아무래도 강대강 대치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의료계와 정보부처 간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실마리를 풀기 위해서는 결국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 변화의 대상은 어쨌든 장차관은 부처의 장으로서 자신의 갈등을 풀어낼 책임이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네. 그 갈등을 제대로 풀고 나가지 못하고 있고 국민들 눈높이도 맞지 않기 때문에 저런 변화가 필요한 시점은 아닌가. 그래서 지금 저런 여론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정부가 오늘도 응급의료 상황에 대해서 일일 브리핑을 했는데 중요한 건 박민수 차관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들어보시죠. 아플 때는 우선 동네 병원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정부는 지금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현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필요도 있습니다. 실제 상황을 과장하거나 과도한 불안감을 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김유정 의원님. 네. 예, 오늘 여당에서도 이제 토론회가 있었거든요. 그 자리에도 박민수 차관이 나와서 토론자로 의견을 밝히기로 돼 있었는데 갑자기 불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김재석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게 정부의 태도인가 라면서 토론하고 설득할 용기도 없으면서 무슨 수로 국민을 설득하냐라는 비판까지 한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뭔가 책임론도 나오고 있고 예정된 일정에 나타나지 않고 있고 어떤 흐름으로 봐야 될까요? 김재섭 의원이 굉장히 적절한 비판했다고 생각하고요. 박민수 차관에 대해서는 의협이나 전공의들도 일단 차관 물러나라. 그래야지 얘기할 수 있다라고 초반에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네. 그런데 물러나지 않았고 또 총선 참배 이후에는 총리 이하 복지부 장차관 다 물러나야 된다 이런 얘기들 했었는데 결국에는 뭔가 바뀔 변화의 조짐이 보일 듯 하더니 그냥 그대로 다 흘러가고 말았어요. 오늘날까지. 그리고 총리는 지금 더 대국민 브리핑을 통해서 잘하고 있다 이런 판단하에 아주 예산 심의할 때 예결위에 가서도 지금 총리가 외려 큰 소리를 내는 그런 모습 저희가 목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박민수 차관이 지금 계속 브리핑을 며칠 하다가 그냥 망언 비슷한 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경증에 대한 새로운 정의까지 복지부 차관이 내려가지고 국민을 굉장히 어이없고 허탈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국민 볼 낯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지금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오늘은 브리핑을 했는데 아마 본인도 양심이 있으면 아마 굉장히 국민께 죄송한 마음이겠죠. 근데 또 이렇게 해놓고요.
그래놓고는 2026년 뭐 정원 뭐 합리적인 안 제시하면 또 생각해 볼 수 있다 또 이런 얘기들은 또 방송에서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도대체 국민들은 어느 장단에 지금 이 호응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무책임한 지금 복지부의 주역들 그리고 대통령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응급실 어제 갔었죠. 그래서 갔는데 뭐 비상 아니다, 뭐 위기 상황 아니다, 무너지는 거 아니다, 붕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대통령실도 관계자가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붕괴에 대한 새로운 정의도 필요한 그런 시점인데 정상윤 사회수석이 지난번 연찬에 가가지고 워크숍 가가지고 의원들 국민의힘 거기에서 이제 이 의료 개혁 관련해가지고 강의했었잖아요. 근데 한동훈 대표는 피했었죠. 다른 일정을 했었죠. 그래서 강의 안 듣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 이분이 어제 KBS 출연해가지고 전공의들은 그냥 안내를 하거나 간단한 처치만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전공의에 대한 정의가 그렇다면 왜 복귀하라고 호소하고 협박하고 언제까지 시한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그러니까 도무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복지부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이 사회수석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엉망이고 서로의 입장이 도대체 뭐가 맞는 것이냐라고 헷갈리게 하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부분이 더 수습이 안 되는 것 같고 정말 적절한 대책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아서 일단은 이 책임 당사자들부터 좀 경질하고 그래야만 문제 해결의 어떤 출발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재섭 의원이 여당 의원도 정부가 설득을 못하는데 어떻게 국민을 설득할 수 있겠느냐라고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거든요. 이게 당내에서는 어쨌든 이런 목소리가 뭐 김재섭 의원만의 생각은 아닐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금 상황을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걸 반증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보건복지부가 지금 사실 모든 정당이 의료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보건복지부는 24년 동안 하지 못한 의료개혁의 화두를 던진 거로서 저는 뭐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후에 돌파를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 의료개혁도 완수하면서 이 지금 현재 응급실 대란이라든지 의료 시스템을 좀 더 잘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국민의힘 차원에서도 당 차원에서 여러 가지 지금 뭐 특위를 확대한다든지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저희가 결코 이 상황을 가볍게 보고 있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윤석열 대통령도 어젯밤 응급 의료 현장을 방문을 했는데 일단 그 모습 잠깐 보고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의료진들이 힘들고 고생하는지 제가 좀 현장 점검을 좀 받습니다. 네. 건강하게 나가십시오. 네. 필수 의료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최대한 다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고생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보상 체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정부가 뭘 어떻게 해주면 도움이 될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듣고 싶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윤재관 의원님, 대통령이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러 방문하고 그 목소리 청취하는 거 일단 긍정적으로 봐야겠죠? 불난 집에 부채질하러 간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래요? 네. 타이밍도 아니죠. 본인이 다 그 국민들의 불안감을 다 조성해놓고 그리고 그 불안감에 대해서 호소하는 국민들에게 전혀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이런 가운데 그 후에 지금 현장을 가서 저기 보셨겠지만 현장 점검하러 나왔다지 않습니까? 들으러 간 게 아니고 본인이 한 얘기들이 맞는지 그래 뭐 좀 어렵다고 하니까 내가 돈 좀 더 줄게라고 하는 것을 던지러 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특히나 왜 이렇게 더 박하게 얘기를 하냐면 듣기 위해서는 쓴소리가 그대로 나올 수 있는 자리에 대통령이 가서 그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공개 행사로 해야죠. 그런데 어제 행사는 기자들도 없는 가운데 전속만 대통령실 전속 기자들만 가서 그 예정돼 있는 행사만 하고 그리고 본인들이 내고 싶은 메시지만 밖으로 냈죠. 이렇게 국민들과 소통하면 어느 국민이 그것을 대통령이 나의 말을 듣기 위해서 왔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어려워지니까 여론조사도 떨어지고 국민들은 계속 아우성이고 여당 내에서도 이것은 잘못되고 가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정권이 무너질 것 같으니까 가서 그냥 쇼 한 번 한 거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말 대통령이 이렇게 국민들이 아우성하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 국민들의 목소리 들으려면 정정당당하게 그 가운데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네. 저렇게 다 모든 걸 다 수비치고 수비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자기 편한 사람들만 해가지고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만 자기 하고 싶은 얘기만 다 하고 그리고 어떤 얘기를 했는지도 대통령이 밝히지 않는 현장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도 밝히지 않는 이런 소통 일정은 긍정적인 게 아니고 오히려 불난집에 부채질한 것이다. 그렇게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김용남 의원님, 개혁신당에서도 쇼라는 비판이 오늘 나왔는데 어떤 시각이신지 듣고 국민의힘의 반론도 듣고 이 이슈는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주영 의원이 이제 의사 출신이거든요.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대통령의 어제 그 행차와 관련해서 조금 센 발언이 나왔는데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라든지 어떤 그 가격이라는 측면에서는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였습니다. 근데 얼마 전부터 지적되는 문제가 정말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분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심장 수술을 한다든지 뇌를 건드린다든지 아니면 아이들 소아과 의사 이런 필수 의료 부분에 지원하는 의사 아니면 그 분야에 종사하는 의료인들이 부족해지고 있으니까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의료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이죠. 네. 지금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이른바 비급여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미용, 성형, 피부과 그리고 라식 수술할 의사들은 넘쳐나요, 지금도. 네. 그런데 정말 생명과 직결된 분야에 대해서는 왜 의사가 부족하냐? 그거는 보험 수가의 문제가 가장 크거든요. 우리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라는 곳에서 뭐 이 의료 행위가 적절했느냐, 혹시 과잉 진료한 건 아니냐, 아니면 다른 약도 있는데 너무 비싼 약을 쓴 거 아니냐, 뭐 이런 걸 심사를 합니다. 우리 건강보험의 건정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절차에서 정말 생명을 다루는 분야에 대한 너무 박한 평가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반성이 있었으면 거기부터 해결을 했으면 돼요. 그런데 그거는 아무 변화 없는 상태로 그냥 지금까지 진행되면서 뜬금없이 의대 정원을 갑자기 내년부터 2,000명 가까이 늘리겠다고 하면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하면서 이 상황이 벌어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도 있고 그거를 해결할 방안도 있는데 그거부터 직접 손대지 않고 대통령이 저런 경기도 한 병원에 찾아가서 저런 행사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 해결을 위한 진정한 행동 같지는 않아 보인다라는 것이 개혁신당의 그 이주영 의원의 평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국민의힘의 반박 들어보겠습니다. 야당에서 뭐 비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응급실 방문하신 것을 비공개를 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방문하면 아무리 저희가 의전이나 최소한을 하려고 해도 경호도 붙어야 되고 현장이 지금 긴박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절차라는 걸 밟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오히려 피해가 끼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현장 가서 들으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가서 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다들 뭐 의료계약 동감하시는데 마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모든 탓이 윤석열 정부에만 있다고 하시는데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24년간 의대 증원, 의료개혁에 외면했던 여야 모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이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청구서 계속 더 크게 돌아오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실행을 한 거고요. 그 점에 있어서만큼은 다 같이 좀 평가를 해주시면서 동시에 비난이나 비판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해결할 수 있게 의견을 모으는 그런 조금 비난보다 비판을 좀 자제해 주시면서 해결책을 좀 모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짧게 네, 부탁드립니다. 문제가 있어서 야당이나 국민이 비판을 하면 그걸 괴담이라고 지금 치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세가 문제라는 거고요. 특히 응급실 가서 대통령이 지금 뭔가 대책을 내놓은 거 있습니까? 아무 메시지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응급실 가셔봤자 아무 달라질 거 없고 해법도 나오지 않는다. 구급차를 타보시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추석 때 지금 더 위기이고 혼란스럽기 때문에 의사가 필요해서 군의관 뭐 보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대 목동병원 좀 전에 보니까 돌려보내겠다는 거예요. 왜냐?
응급의학 전문의도 아니고 또 응급실에 부적합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인데 무슨 해법을 제시하고 있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요. 야당이나 국민이 다 동의했던 의대 증원 문제를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대통령이 폭주하는 바람에 오늘에 이르는 건데 대통령이 책임을 지셔야죠. 결자 해제해야 될 사람은 저는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